우리 아빠는 제가 결혼하는 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생전 꽤 성공한 사업가였고 저는 아빠에게 있던 유산의 일부를 상당히 많이 상속받았어요. 그 덕분에 저는 30대 후반 나이까지 걱정 없이 디저트 카페 사장으로 여유롭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직원이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제 남편이 되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남편이 항상 제 곁에 있어줬어요. 아빠를 잃고 슬퍼할 때도 늘 따뜻하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 사람은 한결같이 친절했고 많은 사랑을 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도 약속하게 되었죠. 아빠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 남편은 저에게 유일한 위로였어요. 그럼 그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결혼 전. 일 쉬려니까 왜 나왔어? 쉬면 아빠 생각 때문에 더 우울해질 것 같아서 밖에 있는 게 낫겠더라고. 그럼 그냥 얌전히 앉아서 나 일하는 거 구경해. 멍 때리고 넋 놓고 있다가 손님한테 컴플레인 들어올라. 알겠어. 고마워. 고맙기는 우리 사이에.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다른 사람들은 연애할 때도 이렇게 안 챙겨주던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잘해주는 게 이상한 거야? 못해주는 게 이상한 거지.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나 너랑 결혼할 거라고 그랬잖아. 혹시 넌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글쎄, 내가 너한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야. 이런 관계가 과연 건전할까? 난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런 게 고민이라면 지금부터 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한쪽만 주는 사랑이 어떻게 좋은 관계라고 하겠어. 나 주기만 하는 거 아닌데 너한테 받는 사랑 엄청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그냥 네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사랑이야. 내가 그러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랑 결혼할 거란 생각 바꾸지 마. 안 그럼 나 엄청 실망스러울 것 같아. 너무 착한 것 같아서 오히려 미안해질 때가 있어. 이런 남자가 정말 있을까 싶고. 그런 마음 가지지 마. 우리는 서로에게 딱 맞는 사람이야.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알았어. 고마워. 난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결혼하고 나면 훨씬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하는 미래가 정말 기대되었어요. 그래서 설렘 가득히 기대했는데 결혼하고 한 달 좀 지나자 시어머니께서 충격적인 통보를 전하더라고요.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건 바로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신혼의 달콤함도 잠시뿐이었죠. 갑작스런 시어머니의 고백은 저를 완전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아직 새내기 며느리였던 저에게는 시어머니 말씀이 곧 법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통보였으니까요. 결혼 후. 내가 차마 너한테 말 못했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실은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 네?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무슨 병이요? 췌장암에 걸렸어. 말길에. 네? 그럼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얼른 병원 가요.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 나는 그냥 죽을 날 받아놓은 시한부야. 의사가 그랬어. 그래도 어머님 여기 계시는 것보다 병원에 계시는 게 낫죠. 전문적인 치료도 받고. 병원 가도 죽는다니까. 나더러 남은 생을 병원에서 보내라는 거야. 그런 삭막한 곳에서. 그런 게 아니라 혹시라도 갑자기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집에 계신 것보단 병원에서 즉각적으로 치료받는 게 낫잖아요. 됐어. 치료받아서 뭐해. 고칠 수도 없는 병이라 돈만 나갈 뿐인데. 의미 없는 짓이야. 아니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되죠. 됐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 금방 죽을 거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줬으면 해서야. 시키는 대로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어봤자 한 달 되려나? 그 정도는 시애미가 시키는 거 들어줄 수 있잖아.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긴 한데 그이도 알고 있어요. 우선 남편한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지. 진작부터 상의했어.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던가요? 병원에 입원하자고 안 해요? 내 소원이 집에서 죽는 거라고 하니까 아들이 들어줬어. 효자지, 우리 아들은. 네?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머님 혹시 병원비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제가 전부 다 낼 테니까 병원에 가세요. 너 나 모시기 싫어서 자꾸 병원 타령하는 거야? 벌써부터 짐스럽다는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 걱정돼서 그래요. 아프면 병원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네가 나처럼 죽을 병에 걸려본 적이 없기 때문이겠지. 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서 하루하루가 아까운 사람이야. 어머님, 이렇게 너랑 말씨름하고 열받는 것도 나한테는 엄청난 에너지 소비라고. 시간도 아까운 짓이고. 이해해? 네, 죄송해요. 어쨌든 나 살 날 얼마 안 남았으니 그때까지 너희가 합가를 했으면 한다. 합가요? 갑자기요? 그래, 합가. 난 병원 가기 싫고 너는 내가 잘못될까봐 걱정하니까 합가가 딱 맞는 대안 아니겠니? 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들이랑은 이미 다 의논해서 말 끝내놨으니까 빠른 시일 내로 들어와라. 남편은 이미 합가까지 알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다 정해진 일이야. 그런데 왜 저한테 진작에 말씀 안 하셨어요? 남편도 저한테 따로 말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 언제 듣는지가 뭐가 중요해? 들어와서 사는 걸로 결정 났다는 게 중요하지. 그 결정을 저도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당사자인데. 너 나 걱정하던 거 다 쿨하였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토를 달아 합가하기 싫다는 거야? 저는 그저 합가하기로 결정하더라도 같이 의논하고 결정했다면 좋았을 텐데 싶은 거죠. 다수결 모르니? 두 사람이 오케이 하면 나머지 의견은 소용없는 거야. 그건 저도 의견을 보탠 상황에서나 다수결인 거죠. 저는 아예 배제되었잖아요. 너 지금 나 죽는다는데 따지고 있는 거야? 이럴 때가 아니잖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지. 어떻게 죽을 날 받은 시애미한테 그리 따박따박 대들어? 죄송합니다. 죄송해야지. 그럼 합가하는 걸로 할 테니 그만 나가 봐라. 네, 쉬세요, 어머님. 거실. 여보, 엄마 집에 언제 왔어? 아까 전에 왔어. 그럼 나도 엄마한테 인사해야겠다. 여보, 잠깐. 어? 뭔데? 당신 혹시 어머님이랑 같이 이 집에 합가하는 걸로 얘기 나눴어?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어떻게 나랑 일절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어, 이런 중요한 일을. 당신 합가하기 싫었어? 그런 뜻이 아니잖아. 과정이 문제라고. 미안해.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엄마한테 들었겠지만 우리 엄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렇다고 해도 진짜 미안해. 긴 시간 아닐 테니까 이번만 당신이 좀 봐줘. 부탁이야. 알았으니까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결정 짓지 마.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나랑 상의하라고. 그래, 알았어. 다음부턴 안 그럴게. 정말 어머님 많이 아프셔?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더 신경 써야겠어. 시어머니는 간병을 핑계 삼아 제게 시집살이를 빡세게 시켰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웬만하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어머님의 모든 일상을 돌봤습니다. 약 시간 맞춰 드리고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까지 모든 게 제 몫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세세한 것까지 일일이 지시하셨거든요. 어떤 반찬을 언제 만들어야 하고 청소는 어떤 순서로 해야 하고 심지어 세탁물 개는 방법까지 다 정해주셨어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고분고분 들어줄 수 없는 어머님의 행동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반찬을 재사용하는 이상한 습관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아까워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점점 도를 넘는 것 같았습니다.
위생적으로도 정말 문제가 있어 보였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주방. 어머님, 뭐 하세요? 보면 모르냐? 반찬 정리하고 있잖아. 아니, 그걸 다시 반찬통에 넣으시겠다고요? 당연한 거 아니니? 그럼 이 아까운 걸 버려. 버려야죠. 식구들 침이 다 묻은 젓가락이 이 열무김치에 몇 번이나 버무려졌는걸요. 너 낭비가 좀 심하구나. 땅을 파봐라 열무김치가 나오나. 어머님, 열무김치도 다 먹고 국물밖에 안 남았잖아요. 국물이니까 더더욱 버려야죠. 이 멀쩡한 김치 국물을 왜 버려? 나중에 열무국수를 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더울 때 한 사발 따라서 시원하게 마실 수도 있는 거를. 식구들 침이 다 들어간 국물을요. 밥 먹을 때 같이 침 묻히고 먹고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왜 갑자기 깔끔한 척이야? 같이 그 자리에서 밥을 먹는 거랑 먹던 걸 반찬통에 들이부어서 보관하는 거랑은 다르죠. 뭐가 달라? 가족은 원래 이렇게 먹고 지내는 거야.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더러울 게 뭐가 있어. 아, 그래도 이건 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너 가만 보니까 나 죽으면 여기 반찬 다 갖다 버리겠다. 죽을 날 앞둔 할망구침은 유독 더 더럽다 그거니? 그런 뜻 아닌 거 아시잖아요.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네 속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왜 그래? 왜 정리하다 말고 싸우고 그래? 아들, 내가 며느리 때문에 서러워서 못 살겠어. 반찬 재탕한다고 옆에서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몰라. 여보, 정말 그랬어? 위생상 안 좋으니까 그런 거야. 가만히 있어 보자. 너 설마 내가 죽을 병 걸렸다고 반찬 재탕하는 거 불쾌해 하는 거야? 네? 아니에요. 맞구만 맞아. 내가 남은 세월 행복한 시간 보내려고 너희들 부른 건데 이렇게 눈칫밥을 먹을 줄은 몰랐네. 이럴 거면 나 버리고 가버려라. 아, 엄마 왜 그래? 당신 얼른 사과드려. 엄마 속상하게 하면 컨디션 더 안 좋아져서 몸에 독이야. 됐다 아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며느리한테 효도 받아서 뭐 하겠어. 그냥 혼자 지내다가 죽어버리지 뭐. 니들 다 집에 가.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억지로 죄송해할 거 없다. 그런다고 네가 날 더러운 병균 덩어리 취급한 게 없었던 일이 되니? 본 마음 이미 다 봤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오해예요. 저는 친정에서 반찬 재탕하는 거 안 좋다고 배우고 자랐거든요. 여보, 내가 말을 못 해줬구나. 우리 집은 원래 이랬어. 나도 이렇게 커와서 사실 반찬 재탕하는 거 아무렇지 않아. 아무렇지 않다고? 우리 집에서 당신한테 침이 잔뜩 들어간 반찬 주면 먹을 수 있겠어? 왜 못 먹어? 가족끼리인데. 아휴, 우리 아들이 아주 감정 메마른 여자를 데려왔구만. 나이가 많으면 감정이 메마른다고 하던데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노. 내가 와이프 설득할게. 엄마 들어가서 쉬어. 여기 정리는 우리한테 맡기고. 에고고, 누구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단하네. 여보, 우리 엄마 살아 계신 동안은 좀 맞춰주면 안 돼?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위생이 안 좋은 짓을 계속 하자고. 위생이 안 좋다니 죄다 냉장고에 보관하잖아. 그럼 세균이 번식할 수가 없어.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차가운 곳에서도 번식하는 세균 많아. 오죽하면 냉장고 세균이 따로 있겠어. 세균을 떠나서 조금만 참으면 엄마랑 부딪힐 일도 없을 거 아냐. 나도 부딪히기 싫어. 그런데 반찬 재탕은 도무지 적응이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럼 재탕하는 반찬을 먹지 마. 뭐? 그 반찬들 안 먹는다고 당신 죽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더 참고 우리 엄마한테 맞춰. 아, 진짜. 알았지? 미안해. 이상하다. 당신이 이렇게 엄마 편만 들 줄은 몰랐어. 편을 든다기보다는 엄마 상황이 상황이잖아. 그래도 최소한의 위생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시한부인데 그런 게 지금 중요해? 남편 말대로 저는 재사용되는 반찬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제가 먹을 수 있는 반찬은 제가 새로 만드는 주 요리 말고는 거의 없었어요. 그 뒤로도 어머님이 반찬을 재사용하는 걸 목격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참았죠.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그런 제가 눈에 가시였나 봐요. 제가 일부러 반찬을 안 먹는다는 걸 알고서는
그때부터 저를 대놓고 미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며 저만 보면 가슴팍을 두들기셨죠. 전현이 나를 빨리 죽이려고 일부러 속 썩이는구나 라며 중얼거리시기도 했어요. 심지어 남편이 없을 때는 더 노골적으로 저를 괴롭히셨어요. 답답한 건 저도 매 한 가지였어요. 이런 일상이 계속되면서 점점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이 분위기가 필요했는지 고부간의 갈등을 위해서 혼자 큰 결단을 내렸는데요. 그게 너무 큰 결단이라 정말 혈압이 오를 뻔했습니다. 또 한 번 저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해 버린 거예요. 며칠 후. 여보, 왜? 당신 캠핑카 질렀어? 왜? 당신이 돈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비싼 캠핑카를 사? 그리고 뜬금없이 캠핑카를 왜 사? 왜 사긴 우리 엄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다니려고 산 거지. 뭐? 아니 그럼 말을 했어야지. 이런 큰 돈을. 말했으면 당신이 허락 안 해줄 것 같아서 내가 마지막 효도하려고 큰 마음 먹고 산 거야. 도대체 이게 얼마야? 7천만 원? 제정신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7천만 원은 심하잖아. 뭐가 심해? 당신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내가 할부로 긁은 건데. 부부면 모든 게 다 공동 재산인 거지. 당신이 7천만 원을 썼다면 내 돈 7천만 원이 나간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더 심한 게 아니지 않나? 뭐? 당신 돈 많잖아. 당신한테 7천만 원은 껌값 아니야. 장인어른 유산도 어마어마하고 당신 카페도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으니까.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세상에 7천만 원이 껌값인 사람이 어디 있어. 나 혼자 좋자고 지른 거 아니야. 나도 효도해서 좋고 우리 엄마도 아들이랑 추억 쌓아서 좋고 당신은 혼자만의 시간 가져서 좋잖아.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 그냥 좋게 생각해 주면 안 돼. 내가 집을 말아먹은 건 아니잖아. 여보, 이건 진짜. 내가 주말마다 엄마 모시고 여행하면서 회포 풀어줄 테니 당신은 그날만 엄마 간병해서 쉬어. 내가 쉬긴 뭘 쉬어. 카페 나가야 하는데. 나 주말마다 1박 2일로 놀다 올 거라. 일주일에 한 번은 당신만의 시간 가질 수 있는 거야. 좋은 제안 아니야? 마음은 참 고맙긴 한데 그걸 7천만 원으로 표현하니까 좀 당황스럽다. 미안해. 정말 나 없이 혼자서 어머님 케어할 수 있겠어? 그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인데 당연히 내가 제일 잘 케어하지. 알았어. 당신 방법이 좀 많이 충격적이긴 하지만 나도 주에 한 번은 휴가 얻는다고 생각할게. 고마워.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좀 걸리니까 당신 할부값도 도와줄게. 진짜? 안 그래도 어머님이 나한테 서운한 게 많잖아. 이렇게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우리 엄마가 당신 마음 잘 헤아릴 수 있도록 내가 중간다리 역할 잘할게. 고마워 여보. 그런데 어머님 상태는 괜찮아? 여행 다녀도 무리 안 될까? 의사가 적당한 활동은 오히려 좋다고 했어. 너무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 하시거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응급약이라도 챙겨가. 물론이지. 다 준비했어. 남편의 터무니없는 대안에 정말 황당했지만 그래도 그 덕에 어머님 시집살이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여전히 어머님이 저를 좋게 봐주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숨통이 확실히 트였습니다. 주말이면 남편과 어머님이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떠나셨고 저는 그동안 카페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효도 여행인 줄 알고 마음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내 남편은 다르구나 하고 감동하기도 했죠. 또 무엇보다 시동생 결혼 준비와 이 상황이 겹쳐서 어머님이 좀 더 조용하셨던 것도 있었어요. 결혼 준비로 바빠서 그런지 평소보다 저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평화로운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시동생이 예비 신부를 데리고 결혼 인사를 온 날에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요. 예비 동서와 주방에서 단 둘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예비 동서가 정말 놀라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주방.
저기 형님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 그러세요. 그럼 제가 편하게 형님이라고 할 수 있도록 말 놔주세요. 그래. 형님은 이 집에 시집 온 지 오래됐어요? 아니, 나도 겨우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어. 아, 그런데 어머님을 엄청 잘 챙기시네요? 며느리니까 시어머니 챙겨야지. 그냥 챙기는 게 아니라 뭔가 정이 많이 든 것처럼 알뜰살뜰하게 모시던데요? 그래 보였어? 네, 그래서 전 형님이 이 집에 시집 온 지 못해도 3년은 넘은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 눈에라도 내가 어머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서 다행이네. 왜요? 나랑 어머님이 잘 지내는 모습을 합가하고 있는 우리 남편밖에 모르니까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불안했거든. 형님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에이, 무슨, 사실은 원래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편이 아닌데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그래. 안 그래도 아까부터 형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나한테? 네, 제가 형님이랑 어머님이 안방에서 하시는 말을 우연히 들었거든요. 뭐를? 혹시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면 저도 이 집 며느리가 될 거고 또 그게 유전적인 병이라면 냉정하게 관계를 고민해 봐야 하잖아요. 의사라더니 정에 안 휘둘리고 아주 똑부러지네. 그런가요? 그런데 이건 시동생한테 들어야 하지 않을까? 어머님 문제는 개인적인 거고 또 가족 문제라서 내가 마음대로 말하기가 조심스럽네. 남자친구가 지금까지 말 안 했다는 건 결혼 전까지 저한테 말할 생각이 없다는 뜻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형님한테 들어도 남자친구가 말해줄 때까지 모른 척하고 있을게요. 그래? 사실 어머님이 췌장암 말기셔. 네? 아직은 한 번씩 통증 오는 거 말곤 괜찮은데 하루아침에 컨디션 안 좋아지는 게 췌장암이잖아. 어머님이 췌장암이라니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긴 어머님이 그러셨지. 언제요? 2주 전인가 그랬었어. 내가 합가한 이유도 어머님이 시한부라길래 부랴부랴 들어온 거고. 어머님이 시한부라고요? 내 말을 듣고 결혼 생각이 달라졌다면 내가 좀 미안한데. 아니요, 형님 말이라서가 아니라 아무래도 결혼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네요. 그러지 마, 시동생 좋은 사람이야. 형님 혹시 남편분은 어머님이 시한부인 거 알고 계세요? 그럼 아들인데. 왜 제 남자친구는 모르는 것 같죠? 그럴 리가, 시동생도 아들인데 아무리 집에 잘 안 오는 편이었다고 해도 엄마 아픈 걸 모를 리가 있겠어. 제가 예상한 게 맞다면 제 남친은 모르는 게 맞을 거예요. 형님, 놀라지 말고 들어요. 어머님은 지금 누구보다 건강한 상태예요. 무슨 소리야? 제가 저번 주에 저희 병원에서 건강검진 해드렸거든요. 어머님은 그 연세에 흔하게 있는 고혈압조차 없을 만큼 건강이 아주 깨끗해요. 뭐? 그럴 리가 없잖아. 어머님이 분명 나한테 췌장암이라고 했었는데?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 아무래도 형님이 어머님과 남편분께 속으신 것 같아요. 뭐라고? 제가 휴대폰으로 어머님 건강검진 결과 보내준다고 사진 찍어 놨거든요. 이것 좀 보세요. 말도 안 돼. 어머님 분명 췌장암이라고 내 눈앞에서도 몇 번이나 앓고 그랬는데? 저도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럼 어머님이 아픈 척 연기한 거야? 그런 것 같아요, 형님.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충격이네. 어떻게 이런 일이... 형님이 너무 착하셔서 이용당하신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예비 동서가 하는 말은 전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진위를 묻지도 않고 무작정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반응이 정말 역대급이었는데요. 평소에 온순하고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남편도 연기였다는 걸. 결혼 전까지는 그렇게 저를 배려하고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니 정말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남편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진짜인 것처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이 소름 끼쳤습니다. 그날 저녁. 당신 똑바로 얘기해. 무섭게 또 뭘 물어보려고. 어머님 췌장암이라는 거 뻥이야? 어? 어머님 시한부라는 거 거짓말이냐고. 아니야, 누가 그래? 동서대 아가씨 병원에서 저번 주에 건강검진 무료로 받으셨다며. 그거? 거짓말할 생각 말고 똑바로 말해. 나 그 결과서까지 다 봤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거짓말 한 거 맞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거짓말 아니라니까. 우리 엄마 진짜 시한부 맞아. 재수 씨가 당신한테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네. 우리한테 악감정 있나? 악감정은 어머님이랑 당신이 가진 것 같은데? 아니라는데도 겨우 오늘 몇 시간 본 재수 씨 말을 더 믿는 거야. 나랑 엄마는 당신이랑 한 지붕 아래서 살고 있었는데 동서는 의사야. 의사가 건강검진 결과서를 조작해서 나한테 보여줬겠어? 생각이란 걸 해. 진짜 아니라니까 그러네. 우리 엄마 진짜 죽을 날 앞두고 있다고. 그럼 너랑 다시 가서 건강검진 해줄까? 당장 내일 병원에 전화해서 건강검진 예약해.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엄마 가뜩이나 병원 냄새 맡으면 속상해 하는데. 어머님한테 말 못하겠으면 비켜. 내가 어머님한테 다 말하고 모시고 병원 갈 거야. 안 돼. 우리 엄마 단명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엄마한테 말하지 마. 나랑 얘기해. 당신이 끝까지 솔직하지 못한데 내가 당신이랑 무슨 얘기를 해? 이제 당신 못 믿겠어. 당신 나 무시해? 뭐? 처음 보는 재수 씨 말은 의사라서 한 방에 믿고 나는 지금 백수라서 내 말에 신뢰 못한다 그거 아니야. 얘기가 왜 그렇게 돼? 그렇게 안 들리게 생겼어. 나랑 엄마가 맞다는데 기어코 처음 보는 사람 말을 믿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엉뚱한 말에 안 넘어가게 보여달라고. 건강검진 한 번 더 해보면 간단한 일이잖아. 당신한텐 그게 간단한 일일지 몰라도 우리 엄마한테는 트라우마가 될지도 몰라. 그래서 어머님이 끝까지 시한부다. 그렇다니까? 당신은 꼭 가족 마음을 2번이나 뒤집어야겠어? 그러니까 당신 말고 내가 어머님이랑 직접 얘기하겠다고. 하지 말라고. 나까지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 그 여자 완전 미친년 아니야. 동생한테 당장 파혼하라고 해야겠어. 왜 그렇게 강력하게 거부해? 그게 더 수상한 거 알아? 뭐가 나랑 이대로 갈 때까지 가고 싶은 거 아니면 여기서 멈춰. 못 들은 걸로 해줄 테니까. 참나. 그 미친년 얘기 믿지 마. 알았어?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결혼 전에는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그래. 예민하다고? 당신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거짓말 안 해. 당신이 의심병이 생긴 거야. 남편은 계속 예비 동서를 미친년 취급하면서 처음으로 제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며 저를 나쁘게 생각한 건 그때가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더 수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결혼 전까지 그렇게 다정하고 이해심 많던 사람이 이렇게 변하다니 뭔가 숨기는 게 더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격한 반응이 오히려 진실을 숨기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남편 말을 못 믿어서 주말에 어김없이 여행 가는 두 사람의 캠핑카를 미행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효도 여행일 거라고 마지막까지 기대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모든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캠핑카가 도중에 한적한 곳에 멈추더니 거기서 웬 어린 여자와 아이가 함께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바람이 난 거였어요. 심지어 상간녀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카페에 평일 알바로 일하는 미혼모 직원이더라고요. 어머님까지 4명이 이미 가족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7천만 원짜리 캠핑카를 샀는지, 왜 그렇게 주말 여행을 고집했는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제가 간병 비며 생활비까지 대고 있는 동안 이들은 제 돈으로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통화. 여보세요?
나야, 동서. 아, 형님, 어쩐 일이세요? 동서 말이 맞았어. 네?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바보같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더 있었어. 뭔데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안 믿겨지는데 남편이 어머님 시한부라서 7천만 원짜리 캠핑카를 질렀거든? 네? 와, 거짓말 한 걸로 모자라 그만한 돈을 날렸단 말이에요? 간도 크다 진짜. 그런데 더 간 큰 게 뭔지 알아? 주말마다 그 캠핑카로 미혼모랑 그 여자 애까지 넷이서 여행 다니고 있었더라. 뭐라고요? 심지어 그 미혼모는 내 카페의 알바생이야. 처지가 안쓰러워서 받아줬는데 뒤에서 내 남편이랑 바람이 났을 줄이야. 미친년, 은혜를 원수로 갚았네요. 형님, 당장 법적으로 다 혼내줍시다. 너무 놀라서 혼란스럽더라고. 생각나는 사람이 동서뿐이라 전화했어. 전화 잘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절대 용서 못해요. 저도 형님한테 해줄 말이 있었는데 잘 됐네요. 무슨 말? 남자친구한테 어머님 건강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도 다 알고서 모른 척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 저까지 합가하게 만들려고 그랬나 봐요. 언니도 돈 잘 벌고 저도 돈 좀 버니까 우리 돈 합쳐서 주택 살 생각이었던 거 있죠? 뭐? 형님, 아니지, 이제 언니라고 할게요. 그 사람들 다 처벌받게 해주고 당장 이혼하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정말 나 좀 도와줄래? 네, 일단 무조건 증거가 먼저예요. 쓸데없는 것까지 다 모아주세요. 알겠어, 고마워.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언니 재산 정리하세요. 그 사람들이 눈치채기 전에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놔야 해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겠네. 혹시 모르니까 통장이나 카드도 다 새로 만드시고 비밀번호도 다 바꾸세요. 정말 고마워, 동서. 아니, 이제 진주씨라고 해야지. 예비 동서가 없었다면 제가 혼자서 담대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든든한 동지를 만난 것 같았어요. 고마운 동서에게 조언을 얻고 힘을 얻은 저는 제가 가진 재산을 전부 다 엄마랑 이모 등 친정 앞으로 돌려버렸습니다. 합가하느라 빈집으로 두고 있었던 신혼집도 제가 산 것이기에 즉시 팔아버렸어요. 카페도 정리했고 모든 통장과 카드도 정리했습니다. 그리곤 남편의 바람과 시어머니의 방관을 전부 증거로 잡고 모았습니다. 캠핑카 안에 몰래 카메라도 설치하고 주말마다 미행하면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었어요. 사립 탐정도 고용해서 더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했죠.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저는 마지막 단계인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때까지 두 사람 짓거리를 모른 채 하며 가면 쓰고 지냈습니다. 되게 고역이었지만 다 털고 나니까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갑자기 이혼 통보 받은 남편은 그야말로 혼비백산이었어요. 시댁이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았는데 해결해 줄 제가 빠져버리니 몹시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에 맞춰 예비 동서는 파혼 통보까지 해버렸습니다. 시댁은 한순간에 밑바닥을 친 셈이었죠. 정말 속이 다 시원했어요. 복수가 이렇게 달콤한 건 줄 몰랐어요. 며칠 후. 너 미친 거니? 네가 나한테 뭘 한 게 있다고 고소하고 빈털터리로 만들어? 여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했고 미친 건 당신들이지. 사람을 속이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목숨으로 장난칠 수가 있어? 우리가 당신한테 해코지한 것도 아닌데 장난은 무슨 장난. 우리로 인해 피해받은 게 있어. 그럼 없겠어? 내 시간, 내 돈, 내 가정, 내 마음이 다 소비되었는데 당신이랑 어머님만 아니었으면 받지 않아도 될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당연히 처벌 받아야지. 야, 그 거짓말을 못 알아차리고 믿은 네가 바보 아니야? 제가 너무 바보 같아 보여서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이용하셨나 봐요. 어머님 말대로 제가 꾀가 없고 바보라서 사기는 마땅히 혼나야 한다는 것밖에 몰라요. 네가 돈 좀 있는 걸로 우리를 쫄딱 망하게 할 생각인가 본데 내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너만 쫓아다니며 괴롭혀 줄까? 돈 한 푼 없이 거지 신세로 감히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정말 시한부 판정 받으시려고요? 여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언제는 네 엄마를 시한부라고 안 해줘서 난리더니 이젠 그 말이 심하게 들려? 그렇게 따지면 네가 더 네 엄마한테 심했던 거 아니야?
그때랑 지금은 사정이 다르잖아. 아참, 그렇지? 그땐 나 하나 속이면서 새 부인이랑 남의 자식이랑 가족처럼 행복하게 지냈는데 지금은 다 파탄난 지경이라 나한테 매달려야 할 때지? 그 말이 아니잖아. 당신한테 떨어질 돈은 캠핑카 말곤 하나도 없어. 그러니 그렇게 살고 싶은 가족 데리고 캠핑카 들어가서 눈치 보지 말고 살아. 그게 말이야, 방구야. 여행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캠핑카에서 살아? 길바닥 신세가 아닌 것만으로 감지덕지 생각해야지. 알았어. 내가 실수했어. 일단 대화로 해결하자. 우리 엄마 안 아프고 건강하니까 셋이서 의견 조율해 보는 거 어때? 아유, 내가 며느리한테 효도 한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며느리한테 매달려야 하다니. 와이프가 많이 삐진 것 같으니까 이번엔 엄마가 져줘. 저런 애가 나중에 나이 들면 며느리들 피곤하게 할 시엠이야.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봐요? 뭐? 며느리한테 죽을 병이라 속이고 합가 강요에 시집살이 강요에 용돈 강요에 심부름까지. 강요하신 분이 그런 말 하니까 자기 속이 갖고 우습네요. 뭐야? 두 사람 다 저희 아빠 유산으로 제 능력으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당신들 스스로가 잘난 거라 착각했나 봐요? 당신이 그랬잖아. 부부 돈은 공동 자산이라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라고.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건데? 당신도 내 의견 안 묻고 멋대로 행동했잖아. 나도 당신이랑 어머님 의견 안 중요해서 생각 바꿨을 뿐이야.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줬다가 뺏는 건 애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럼 또 새 부인 속여서 남의 돈을 네 돈처럼 쥐고 흔들어. 너희 식구 특기잖아. 뭐? 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난 그 여자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 남의 자식 씨로 나온 손주가 어디 손주겠어? 그냥 잠깐 즐겼을 뿐이야. 그래 여보. 나랑 엄마는 그 여자랑 그 아이를 책임질 생각이 전혀 없었어. 미쳤다고 애 딸린 여자랑 붙어 먹겠어? 남의 돈으로 지 잘난 줄 알고 어린 미혼모한테 껄떡거리더니 호구 찾던 불려호한테 딱 걸린 셈이 보기 좋네. 남의 자식 데리고 잘 살아봐. 그게 내가 두 사람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여보! 아가 미안하다니까? 갖고 있던 캠핑카마저 잃고 싶지 않다면 가서 구직 활동이나 하세요. 이런 독한 년을 봤나? 정말 우리 아들이 불쌍해. 엄마 그만해. 이제 우리가 할 말 없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 다음부터는 사람 속이기 전에 상대방이 바보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고 속여. 뭐야? 그럼 안녕히 가세요. 당연히 이혼 소송할 때 미혼모 알바생도 해고했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죠. 그러나 그녀는 처음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어머님이 뭐라고 또 사람을 속인 건지 두 사람이 자기 인생을 활짝 펴게 해줄 거라 믿고 있는 거 있죠. 부자 아줌마가 질투해서 자신을 해고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마디 해줬어요. 바람핀 남자가 너랑 살면 바람 안 피울까? 축하해.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자신도 속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혼모는 그대로 달아났고 그 후 저도 카페를 접었습니다. 어머님이랑 남편이 한 번씩 카페 근처에 출몰해서 돈을 구걸하길래 아예 자취를 감춰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그들로부터 완전히 자유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어요. 그래도 그 일을 통해 얻게 된 귀한 귀인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비 동서예요. 우리 둘은 형님 동서가 아닌 친한 언니 동생으로 지내면서 서로가 서로의 은인이라 여기고 지낸답니다. 가끔 만나서 그때 일을 얘기하면 정말 영화 같다고 웃어요. 역시 흙 속에서도 진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번엔 정말로 진실한 사랑을 찾은 것 같습니다. 속지 않으려고 처음엔 조심스럽게 만났는데 정말 좋은 분이더라고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이제는 하나의 경험이 되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